안녕하십니까. 글로벌 경제 이야기 이국지입니다. 오늘은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해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거대한 자금이 어디로 쓸려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인데요. 아마 지금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스마트폰이나 모니터를 통해서 보고 계실 건데 그 이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인공지능이라는 말을 들으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실까요? 대부분은 똑똑한 챗봇이나 화려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떠오실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엔비디아나 삼성전자 같이 반도체 칩을 만드는 그런 주가를 떠올리실 분들도 계시고요.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 드릴 말씀은 그런 화려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사실 지금 전 세계가 조용히 하지만 아주 필사적으로 매달리고 있는 건 따로 있거든요. 바로 전기와 열, 그리고 길입니다. 조금 더 명확히 말씀드리면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괴물을 먹여 살릴 전력망과 그 괴물이 뿜어내는 엄청난 열을 식혀줄 냉각 시스템, 그리고 그 데이터를 실어 나르는 광통신에 대한 고속도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니 2026년에 무슨 전기 얘기고 무슨 에어컨 얘기를 하십니까? 라고 물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AI가 단순히 소프트웨어의 혁명이라고만 생각하신다면 제 얘기를 오늘 끝까지 들어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이 거대한 인프라의 구멍이 조만간 우리 경제와 여러분의 지갑의 지형을 바꿔놓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시장의 돈은 이미 그쪽으로 무섭게 쏠려가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챗GPT에다가 질문을 하나 던질 때 구글 검색기 알죠? 구글 검색에 하는 것보다 전기를 무려 10배에서 30배나 먹는다고 해요. 이게 그냥 숫자적인 차이가 아니에요. 지금 전 세계가 AI 경쟁을 하느라 거대한 데이터 센터를 굉장히 많이 짓고 있거든요. 이 데이터 센터에서 먹어치우는 전력량이 웬만한 중소국가 전체 전력 소모량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국제 에너지 기구인 IEA 보고서에 보면 2026년인 올해 전 세계 데이터의 전력 소비량은 2년 전보다 2배 이상 늘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전력 소비량은 2배나 늘었는데 이 전력 소비를 감당해야 될 전력망이 엄청 낡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비유를 굳이 하자면 최신형 초고속 슈퍼카를 수천 대 뽑았어요. 그런데 정작 그 차를 달려야 할 도로가 1970년대 지어진 좁고 꼬불꼬불한 시골길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시골길에 슈퍼카 수천 대가 몰리면 어떻게 될까요? 길이 뭐 무너지거나 차들이 꼼짝도 못 하겠죠. 지금 전 세계 전력망이 딱 그 상황입니다. 비상인 거예요, 비상.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질까요? 보통 우리가 전기를 쓸 때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고 전선을 통해 집으로 보내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하지만 그 중간에 중요한 장치가 하나 있는데 바로 그게 변압기입니다. 이 변압기는 발전소에서 만든 아주 강한 전기를 우리가 쓸 수 있도록 전압을 안전하게 바꿔주는 장치인데요. 이 변압기의 수명이 보통 25년에서 30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전력망의 70%가 이미 이 55년을 넘긴 노후 장비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AI 데이터 센터라는 거대한 전기 먹는 하마까지 끼어드니 변압기가 버티지 못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지금 미국에서는 데이터 센터 하나를 지으려고 해도 전력망이 연결하는 데만 5년, 8년 걸린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땅을 사고 AI 데이터 센터를 다 지어놔도 전기를 못 끌어와서 가동을 못한다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미국과 중국이 AI 경쟁으로 너가 1등이야, 내가 1등이야 이렇게 치열하고 싸우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을 바라보면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AI의 심장과 혈관이라고 부르는 종목들이 있죠. 바로 LS 일렉트릭 같은 전력기기 대장주들. 최근 개장하자마자 그냥 뭐 기관과 외국인이 뭐 마치 융단 폭격을 퍼붓듯이 이 종목으로 자금이 쏟아지는 걸 보셨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이 만드는 초고압 변압기와 배전 시스템이 없으면 AI는 그냥 깡통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덩치가 큰 대형주가 이렇게 가볍게 튀어오른다는 건 전 세계의 전력 부족 사태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는 걸 큰 손들이 이미 눈치챘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구리에 대한 이야기까지 더하면 상황은 더 심각해집니다. 전기를 전달하는 전선의 핵심 자료가 바로 구리죠. AI 데이터 센터는 일반 데이터 센터보다 구리가 무려 3배에서 4배 더 들어갑니다.
엄청난 전력을 견디려면 전선이 더 굵고 튼튼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드만삭스 보고서에 따르면 AI 때문에 2030년까지 구리 수요가 100만 톤이 추가로 필요할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구리 광산 하나를 개발해서 실제로 구리를 캐내는 데까지 얼마나 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15년이 걸립니다. 수요는 지금 폭발을 했어요. 수요는 지금 폭발을 했는데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구리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구리 부족 사태가 전 세계적인 경제 위협 요소로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구리가 새로운 석유라는 말도 나오고 있어요. 자, 어떻게든 전기를 끌어왔다고 칩시다. 그 다음은 더 무시무시한 부작용이 기다리고 있어요. 바로 열입니다. 열. 혹시 여러분 컴퓨터에서 고사양 게임 돌릴 때 본체가 막 뜨거워지는 걸 느껴보신 적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AI가 연산을 수행할 때 엔비디아의 칩들이 그 열기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칩 하나가 내뿜는 열이 웬만한 전기기타 수준인데 이런 칩 수만 개가 아주 좁은 공간에 모아놓으니 데이터 센터 내부는 그야말로 거대한 용광로예요. 용광로. 원래는 커다란 에어컨을 틀어갖고 차가운 바람으로 식히는 공냉 방법을 썼어요. 하지만 이제는 공냉 방법으로는 한계가 왔습니다. 침이 너무 뜨거우니까 바람 아무리 세게 불어도 뭐 효과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바람을 만드는 팬이 돌아가느라 전기를 더 쓰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등장한 기술이 바로 액침 냉각입니다. 서버를 전기를 통하지 않고 특수 액체에다가 통째로 담가버리는 기술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뜨거워진 엔비디아 칩을 얼음물에다 바로 담가서 식혀버리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시장이 열리면서 신성 ENG 같은 공조와 냉각 전문 기업들이 LS 일렉트릭과 세트로 묶여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전력을 공급하는 게 심장을 만드는 일이라면 그 열을 식히는 건 체온을 조절하는 아주 중요한 생명 유지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액체 냉각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는데 데이터 센터는 앞으로 AI 경쟁에서 탈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열을 식히지 못하면 칩의 성능이 강제로 떨어지는 스로틀링 현상이 발생하는데, 아니 수조 원을 들여서 산 AI 칩이 제 성능을 못 낸다면 그건 기업 입장에서는 엄청난 손해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주목해야 될 지점이 있습니다. 전력과 냉각이 해결되었어. AI 데이터 센터가 잘 돌아간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문제가 될까요? 바로 이 데이터를 주고받을 고속도로가 막혀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통신 인프라 전면 교체라는 거대한 흐름이 불고 있습니다. AI가 주고받는 이 데이터 양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 기존의 광 케이블로는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광통신 같은 기업들이 시장에서 흔들림 없이 상위권에 주목을 받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선을 까는 수준이 아니고 더 많은 데이터를 더 빨리 보낼 수 있는 특수 광섬유가 필요해진 거예요. 여기에 5G를 넘어서 이제 6G라는 시대를 준비하는 솔리드 같은 통신 장비 업체들이나 보안을 위해 양자 암호를 접목하는 우리넷 같은 기업들이 가세하면서 데이터 고속도로의 무한 확장 테마가 아주 견고하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럼 각 나라들은 이 인프라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어떤 조치를 하고 있을까요? 우선 미국은 정부 차원에서 전력망 현대화에 수십조 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법안을 통해 낡은 전선을 교체하고 지능형 전력망인 스마트 그리드를 구축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죠. 특히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멈췄던 원자력 발전소를 다시 돌리겠다고 계약을 맺는 모습은 정말 충격적이기까지 합니다. 얼마나 선택의 여지가 없었으면 저렇게까지 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AI 시대는 전력이 곧 국력이자 기업의 생존권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을 한번 볼까요? 중국은 서산동수라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전기가 풍부하고 날씨가 추워 냉각에 유리한 서쪽 지역의 데이터 센터를 짓고 여기서 처리한 데이터를 경제 중심인 동쪽으로 보내는 국가적 네트워크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유럽은 데이터 센터의 에너지 효율을 강제하는 강력한 환경 규제를 내놓으면서 버려지는 데이터 센터의 폐열을 도시 난방에 활용하는 기술이 아주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데이터 센터의 수도권 집중을 막고 지방으로 분산하기 위해서 다양한 혜택과 규제를 동시에 활용하고 있죠. 이 모든 현상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아주 명확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편안한 AI 서비스 뒤에는 거대한 물리적 비용과 한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디지털이라고 하면 손에 잡히지 않는 무형의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AI 시대의 디지털은 그 어느 때보다 물리적입니다.
전선이 깔려야 하고 변압기가 돌아가야 하며 차가운 액체가 열을 식혀줘야 하고 그리고 광 케이블이 바닥에 묻혀야 비로소 작동하는 아주 현실적인 기계 장치라는 뜻입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볼까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항상 그 뒤에 인프라의 혁명이 있었습니다. 증시 기관차를 위해 철도가 깔렸고 자동차를 위해 아스팔트 도로와 주유소가 생겨났죠. AI라는 4차 혁명 산업의 기관차도 지금 똑같은 과정을 겪고 있는 겁니다. 다만 그 속도가 너무 빨라서 우리가 가진 전력망과 냉각 시스템, 통신망이라는 기초 체력이 바닥나고 있을 뿐입니다. 아직도 AI가 우리 삶을 바꿔줄 기회라고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기회는 맞습니다. 하지만 그 기회는 단순히 코드를 짜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그 코드가 돌아갈 수 있게 현실의 기반을 닦는 사람들, 즉 전기를 연결하고 열을 식히고 데이터를 실어 나르는 아주 기본적인 물리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화려한 AI 비서에 감탄하고 있는 동안 세상의 기초를 만드는 전력기기와 공조 시스템 그리고 광통신 케이블 속에는 이미 거대한 자본이 흐름이 요동치고 있어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AI 시대를 바라보는 시야가 조금 더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디지털로 변할수록 우리는 역설적으로 더 아날로그적인 기본에 집중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전기가 끊긴 AI는 고철 덩어리에 불과하고 열을 식히지 못하는 AI는 한낱 연기에 불과하며 길이 막힌 AI는 외딴 섬일 뿐입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거대한 인프라 변화 속에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AI가 만들어낼 장밋빛 미래도 좋지만 그 미래가 지탱하기 위해 지금 이 순간도 뜨겁게 달궈주고 있는 전선과 서버의 열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마주한 AI 시대의 진짜 민낯이자 동시에 놓쳐서는 안 될 거대한 기회입니다. 감사합니다.